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인데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렇게 했습니다. 답은 2번에 화재의 예방과 인명 및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화재 예방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활동과 소방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을 보니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신속한 대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과 인명 및 재산 보호입니다. 이거 무척 어려운 거죠. 답은 2번이고요. 2번을 보면 화재의 예방과 인명 및 재산 보호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면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은 소방 활동의 일환으로 중요하지만 법의 목적은 주로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소방 인력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보호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순간 혼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답은 3번에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제8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임무로는 화재 예방 교육과 소방훈련의 실시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1번을 보면 화재 진압과 구조는 주로 소방대원의 역할이며 우리들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아닙니다. 2번을 보면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화재 예방교육 및 훈련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명심해야 될 것은 화재 예방교육과 소방훈련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사고조사는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역할이며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해야 합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딱 이렇게 건축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생각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셔서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화재 예방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즉 건축주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화재 예방 계획은 화재를 미리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아닌 건 아시겠지만 1번 소방청장은 전반적인 소방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지만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인 소방 정책을 운영하지만 화재 예방 계획의 수립은 건축주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번 많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맡지만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은 건축주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혼동되시면 좀 책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건축물의 예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1번 고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보면 소방 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 고층 건물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물은 소방 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 고층 건물은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는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이 고층 건물은 대규모 건축물로 소방 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을 보게 되면 1층 이하의 상가는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주거용 건물은 특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나 대규모 건축물로서의 의무는 고층 건물이 더 적합합니다. 자, 4번의 농업시설은 대규모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15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답은 1번인데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진압해야 한다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나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하며, 이때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인데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도 중요한 대응이지만 초기 화재의 초기 진압이 더 우선됩니다. 자, 소방시설을 3번에 소방시설의 점검보다는 빠른 초기 진압과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자, 4번을 보니까 소방 인력에 맡겨두고 대피 후 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 대응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방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대피 후 복구보다는 초기 진압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방훈련의 주기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법률 보시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답이 아닌 적도 있어서 좀 제가 혼동이 좀 오는데 연 2회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자, 소방훈련은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17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도 이거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축주인가 소방본부장인가 좀 이렇게 좀 어렵죠. 여기에 2번이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좀 헷갈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방청장이라는 겁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5조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설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화재 예방 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소방활동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라?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건축주는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의 주체이지만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소방본부장은 지역 내 소방 업무를 담당하지만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역시 소방청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의 점검 주기는 좀 많이 헷갈리죠. 매년 연 1회 점검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소방시설의 점검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 진압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 또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훈련과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훈련은 소방대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이번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자, 3번을 보면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후 피해 복구와 관련된 부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화재 진압 훈련은 소방대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20번 문제 좀 보도록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좀 헷갈릴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번이야 3번이야 그쵸?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방시설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소방청장은 소방 정책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지만 소방시설 관리 책임은 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행합니다. 자, 3번 건축주는 소방시설 설치 및 초기 관리에 책임이 있지만 지속적인 소방시설의 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4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인 소방활동 및 정책을 담당하지만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역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